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가 25페이지,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는 제2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우리 과목은요, 이 시험 문제를 다 알고 들어갑니다. 웬만해서는 그냥 막, 이거 나온다면 이거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냥. 공부만 하면. 그냥,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용어 정의 반드시 나옵니다. 6개의 용어가 있어요. 밑줄부터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조문에서 1호에 중개 밑줄 꺼보세요. 그리고 중개 대상물 밑줄,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서 중개 대상물 밑줄.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돼요. 밑줄. 그 다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까지 밑줄.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선 밑줄. 4개의 밑줄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호에 공인중개사 밑줄 긋고 2번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자격취득 밑줄. 그리고 3호 중개업 밑줄 긋고, 자,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다른 사람의 의뢰. 그 다음 일정한 보수 받아야 되죠. 밑줄. 일정한 보수. 그 다음 중개 밑줄 업. 이렇게 4개의 요소로 되어 있다. 자, 4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 2번 밑줄 긋고 개설 등록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5호 소속공인중개사 밑줄. 요걸 밑줄을 쭉 닦아야 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가로까지 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4번 또는 2번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해서 포함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중개 업무 수행 있어요. 중개 업무 수행, 그 다음에 중개 업무 보조 이렇게. 자, 마지막 뒤에 6호에 보면은 중개 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밑줄 긋고 개업의 소속 밑줄 긋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밑줄 긋고 그 옆으로 쭉 가서 단순한 업무 보조 하는 사람이죠. 중개 보조. 그래서 이 6개의 용어 있죠. 요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정의했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여기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아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을 막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의 감정을 막 시험 지문에다가 넣고 그래요. 안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용어의 정의 2조의 규정이 되어 있고, 다시 한 번 더 6개의 용어 제목부터 먼저 다시 한번 외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중개였죠. 두 번째는요? 네, 공인중개사였고, 세 번째가 중개업이에요. 네 번째는요? 네, 개업공인중개사.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네, 소속 공인중개사. 여섯 번째가 네, 중개보조원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용어 중에서 우리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습니까? 4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4사람이 있어요. 자, 중개는 사람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중개업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람이죠. 소속공인중개사도 사람이고 중개보조원도 사람이에요. 자, 이 4사람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요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 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인공이에요. 어느 학원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인공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대기.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어릴 때의 모습이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 이 두 사람은요? 조연이다. 엑스트라 조연 역할을 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6개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다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대한 수업 시간에. 자, 첫 번째 중개라는 용어가 있어요. 중개라는 용어는 첫 번째 밑줄 끈 것이 중개 대상물이죠. 예, 중개 대상물. 날씨가 추워가지고 색깔이 잘 안 보이네. 노란색으로 적었어요.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누가 나와야 됩니까? 네,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돼요. 거래 당사자. 자, 거래 당사자 간에 무슨 행위냐면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해요. 예, 권리 변동을 얘기하죠. 득실 변경에 관한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알선하는 것이다. 이런 거지. 그래서 중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알선인 것이에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알선해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소개. 그렇죠? 주선해 주는 거. 흥정 붙이는 거예요. 교섭하는 거고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해 주는 거. 이런 의미로 대체될 수가 있어요. 요게 알선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중개 대상물 요거는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우리 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3조에 가면은 이 법정 중개 대상물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토지입니다. 토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세 번째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물건이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법정 중개 대상물입니다. 5가지 물건. 자, 5가지 물건, 이 5가지 물건을 알선했을 때 우리 법상에 중개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5가지 물건 말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알선했다. 그러면 중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법상에 중개를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문에 이 5가지 물건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중개라는 걸로 중개를 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암기하는 방법이 앞머리 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건, 입광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하여튼 우리 과목은 약간 이제 이 앞머리를 따서 조금 에워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에워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시험 주변에 나와요. 행정처분 벌칙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들이 좀 암기법을 통해서 에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거를 에워줘야만 여러분들이 8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 벌칙을 안 해버리면 80점이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단독으로 몇 문제가 들어가면서 또 낮게 지문으로 몇 문제가 이렇게 낮게 지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소 20점, 30점이 그 행정처분 벌칙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정처분 벌칙 같은 거 그런 암기법 자료는 한 2주, 3주 뒤에 그 관련 부분 나올 때 그때 그 주에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매번 가지고 오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시로 이제 보면서 막 이제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토건, 입광공 이 5가지 물건이 아니면은 중개를 한 것이 아니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고. 또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되죠. 거래 당사자 이제 매매 같으면은 거래 당사자로서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매수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요 임대차 같으면은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전세 같으면 누가 있습니까? 전세는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전세권자가 있죠.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거래 당사자가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이 매도인이랑 임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어떻게 하는 의뢰인입니까? 예, 넘겨주는 거죠. 그걸 이전이라고 그럽니다. 이전 의뢰인이라고 그럽니다.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고, 요 매수인하고 임차인 요 두 사람은 권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 권리 취득 의뢰인 이런 말이 나오면 매수인,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이 행위를 민법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두 글자로 얘기하면 계약인 것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알선해 주는 것이 이 중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개업공인 소장님이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행위가 이 중개 행위인 것이에요. 그 중개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중개 행위 자체는 무슨 행위냐면 사실 행위입니다. 보조적이면서 독자적인 행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매 교환으로서는 매매 교환을 통해서는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이 됩니까? 매매 교환으로서는. 그렇죠. 소유권이 득실 변경이 되는 거죠. 소유권이고 그 다음에 요 임대차로서는 어떤 권리? 임차권이라는 것이 득실 변경이 되죠. 그리고 그 밖의 권리에는 이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어 온 용익물권이라고 있어요. 용익물권. 민법에서 다 했죠. 용익물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또 담보물권이라고 있습니다. 담보물권. 네, 유치권이라고 있죠. 네, 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산 질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일단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물건이 있고 그 밖에 뭐가 있냐면 채권으로서 가등기 담보권, 가등기 담보. 요거는 저당권과 거의 동일하죠. 네, 가등기 담보가 있고 등기된 환매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시험장에 이 정도 들어가면은 충분히 지문을 OX를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자, 제2조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중개라 함은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에. OX. X. X? 네, 대단합니다. 여기. 자, 맞아요. X죠. X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까지는 다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중개라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 법상의 중개라는 용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방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이제 시험장에 가면 이게 막 이제 막 긴장되잖아요. 그죠? 그럼 막 읽다 보면은 이게 그냥 맞다라고 막 넘어갑니다. 그런 걸 이제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있는 걸 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없는 건 넣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공부를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개는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용어가 뭡니까? 공인중개사네, 그죠? 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뭐한 자예요? 네, 자격을 취득한 자죠.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걸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예, 요 뒤에다 뭐 이렇게 붙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일단은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뭐 거실에 게시한 자 이렇게 나왔어요. X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 감정을 넣어가지고 풀면 자격 취득했고 뭐 거실에 게시했네. 참 잘했네. 그러면서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조문 그대로를 물어봤을 때는 조문 그대로만 나와야 돼요. 다른 게 막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 이 법은 다른 말로 무슨 법이에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네. 자, 공인중개사법 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이라 불렀습니까? 저법이라 했어요. 저법. 이 법이 아니면 저법입니다. 자, 저법의 대표적인 법이 뭐가 있죠? 민법 이런 거 아니고 외국법 이런 거예요. 외국법. 시험 지문에 외국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그렇게 나온다니까. 외국법. 대표적으로 외국법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법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하고
세 번째 중개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개업. 세 번째 중개업은 일단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네, 의뢰를 받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하는 이런 의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뭘 받습니까? 보수를 받아야 돼요. 일정한 보수를 받아서 중개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업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 의뢰, 보수, 중개업. 의뢰, 보수, 중개업. 여기에서 이 다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집주인을 얘기하겠지. 집주인이 의뢰하러 올 거 아닙니까?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 누구? 대리인이 있고, 그리고 일정한 일에 위임받은 사람 누구? 수임인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에요. 대리인이 위임장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팔아주세요. 그럼 의뢰한 겁니다.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 다른 사람부터 의뢰, 이 말은 의뢰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죠. 그리고 소장님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표시의 합치. 자,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 여기서. 무슨 계약? 예, 중개계약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랑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그러면 요거는 법률 행위입니까? 사실행위입니까? 법률 행위겠습니까? 사실 행위겠습니까? 계약. 무슨 행위? 법률 행위예요. 이거 법률 행위입니다. 사실 행위 아니고 중개 행위가 사실 행위고, 이 계약은, 이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다. 개업과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법률 행위라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의뢰인하고 의뢰인 간 체결되는 계약은, 의뢰인하고 의뢰인 간 체결되는 계약은 무슨 계약? 무슨 계약? 의뢰인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예를 들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매매 계약이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체결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죠. 그걸 통틀어서 무슨 계약? 중개 계약 아니고. 민법이 안 되네. 걱정하지 마세요. 민법은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학원에서 민법이, 네, 민법은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거래 계약이에요. 거래 계약이에요. 거래 계약.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 불러요. 그게 매매면 매매 계약, 임대차면 임대차 계약, 전세권이면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이면 저당권 설정 계약.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게 명확하게 딱 개념을 딱 잡고 물어봤을 때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결석하면 안 돼. 보니까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할 해가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다 와야 돼요. 무조건 와야 돼요. 하여튼 중개계약이랑 거래계약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 자,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죠. 둘 다한테 받는 의뢰뿐만 아니라 일방한테 받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일방 의뢰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일방 의뢰. 한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그래도 중개업을 한 것이라고 보면 돼. 일정한 보수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 해서 현실수수. 현실적으로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보수를 안 받고 중개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보수를 안 받고 뭐 해줄 수 있죠. 중개는 해준 거지만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에요. 중개업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 돼요. 보수를 반드시. 받기로 뭐 했어? 약속만 했네. 약속만 했다. 그리고 얼마 달라고 요구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중개업을 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 요거 판례. 그리고 중개, 여기 말하는 중개, 여기서 정의한 중개가 그대로 들어오면 돼. 들어와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알선하는 것까지 들어와야 돼. 알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거 이래 되는 거예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했을 때는 그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문에 나왔었어요.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놓쳐가지고 꼭 맞는 말을 갖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 실수로. 자,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 중개가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든지 간에 아니면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진 중개든 뭐가 되겠습니까? 네,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중개가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든지 간에 아니면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든 간에 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업이 되려면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계속 반복.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집에서 엄마는 누구한테 밥을 퍼줍니까? 엄마는 집에 있는 그 원수 있죠, 원수랑 토끼랑 이렇게 식구들한테 퍼줍니다. 그건 특정인이에요. 그건 업이 아니죠, 밥 퍼주는 거는. 근데 식당 주인이 이제 누구한테 밥 퍼줍니까? 손님들, 오늘 불특정 다수인한테 밥 퍼줍니다. 그거는 업입니다. 식당업이에요. 돈을 받고,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영리 목적, 돈을 받고. 그래서 업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결합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업에 관한 판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업에 관한 판례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해고 보수를 받고 중개해줬다. 그럼 중개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성이 없다, 그 말이고. 그런데 이제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간판을 내걸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1회 했다. 그러면은 그건 중개업을 한 것입니다. 간판을 내걸었다는 거는 계속 반복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한 번 더? 특별히 한 번 더. 다른 데는 안 해줍니다. 다른 데는 한 번 하고 그냥 치웁니다. 그냥. 울산. 그죠? 울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습니까? 틀렸죠? X죠? 네. 왜 X입니까, 이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중개업이라 하는 것은 의뢰, 보수, 중개업만 들어가 있으면 되죠. 자, 중요한 것은 등록을 했냐 안 했냐는 관계없습니다. 네. 등록을 만약에 앞에서 이제 질문이 옳은 것이 된다면은 등록을 한 사람만 의뢰, 보수, 중개업을 했을 때 중개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등록을 안 한 사람도 의뢰, 보수, 중개업을 하게 되면 중개업 한 겁니다. 그 사람도 중개업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포함시켜 주려면 그냥 의뢰, 보수, 중개업만 나와줘야 돼요. 그 지문에서는요.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네.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의뢰, 보수, 중개업을 했다.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한 것으로 봅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건 옳은 지문이에요. 문제가. 자,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순간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명확하게 딱 개념을 딱 머릿속에 이제 정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하여튼 중개업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제 네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네. 개업공인중개사.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찬가지죠. 근데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예요?
개설 등록한 자,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상태면 다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X입니까? 네.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걸로 끝나야 되는데 뒤에 뭐라 붙었어요 지금?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 이게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주관적인 감정을 넣으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개설 등록을 했고 또 중개를 지금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지,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이제 감정을 넣어서 풀면 안 됩니다. 그런 지문 형태는 그냥 개설 등록을 끝나야 돼.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휴업이다. 휴업 같으면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휴업은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쉬고 있는 거죠. 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여기에 넣어줘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에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업무 정지 중이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업무 정지 업무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여기 넣어줘야 돼요. 업무 정지 중인 사람은 등록증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넣어주려면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개설 등록한 자로 딱 끝나야 된다 보시면 돼.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종별이라고 있어요. 종별이 뭐냐면 개업공인사의 종류예요. 종류. 자, 세 가지 종별이 있는데, 첫 번째 자연인, 육체가 있는 자연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죠. 자격증 취득하고 등록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자격 취득했죠. 그 다음에 등록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무슨 개업 공인중개사? 예,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네, 그죠?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 물어봐도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이제 딱 이렇게 정립이 잘 안 돼, 이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두 번째 자연인인데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설 등록 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연역할 때 유리할 때 이제 소개영업법 상에서 이렇게 시험 치기 전에 이미 중개 받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제 복덕방 있죠? 그 사람들은 시험 제도 이후에도 계속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험 안 쳤단 말이죠. 안 쳤으니까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인 있죠?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예, 부칙 제6조 2항. 이렇게 부릅니다. 부칙 제6조 2항. 편의상 부칙상의 개업이에요. 부칙상의 개업. 정확한 명칭은 법 제7638호 부칙제 6조 2항 이렇습니다. 편의상 부칙상의 기업이고, 자, 세 번째는 법인을 만듭니다.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개설 등록을 했어요. 그럼 요거는 무슨 개업공인중개사? 예, 법인인 개업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중개법인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분개법인과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걸 네 글자로 얘기하면 특수법인이에요. 농협, 자산관리공사 이런데, 농협이나 자산관리공사 이런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중개법인하고는 구별돼야 된다. 특수법인은요. 됐고. 자, 그러면 다섯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네, 그죠? 네,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자, 여기에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법인 있죠? 법인의 거기 안에 임원 또는 사원 있어요. 그 중에서, 사원 중에서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여기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사람뿐만 아니라 요 법인의 임원 사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이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 중개 업무 수행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업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포함을 제외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만을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 냅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6번째는 누굽니까? 그 유명한 중개보조원이네. 그 유명한 중개보조원이네.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격증 없는 자로서 그래도 직원으로서 개업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표적으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렇습니다.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러한 업무를 뭐라 부릅니까? 단순한 업무를 보는 단순 업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이게 이제 중개보조원인 거예요. 자격증이 없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이제 지문이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해가지고 다 맞게 해놓으면 틀린 거죠. 공인중개사로서 하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와 틀린 거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여기까지는 맞는데 뭐 현장 안내 및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업무 대표적인 것이 현장 안내 일반 서무죠. 명시되어 있는 거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자, 현장 안내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현장 안내면 이 중개보조원이 의뢰인 모시고 아파트까지 가는 거죠. 아파트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올라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추운데 지금 뭐 오늘 추운데 어디서 기다리라고 지금. 올라가서 불을 켰다 뭐 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뭐 화장실에서 물 틀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뭐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 안 돼. 일단은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물이 잘 안 나온다든지 뭐 전기불이 뭐 형광등이 몇 개 나갔니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건 뭐 한 거예요?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한 겁니다. 그건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다 했는데 이러면서 뭐 실무하는 사람 있죠. 나는 올라가서 뭐 다 설명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뭐 시험 문제 풀다가 자기가 한 행동이 생각나가지고 이러고 뭐 다 하는 건데 뭐 하면서 뭐 이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이게 자기의 그 경험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고 급해갖고 막 긴장해가지고 급해갖고 막 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단 실무랑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 그냥 일단 법적으로 이게 법에 나온 내용대로 공부하고 들어가야지.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 이신 분들. 자, 하여튼 이 6개 용어 완벽하게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되는데 밑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어디에는 26페이지에 필요한 것만 긋겠습니다. 일단 중개라는 용어가 나와 있지요. 거기에 의의에 다시 한 번 더 중개 대상물이 나와야 되고요. 의의 애웁니다. 중개 대상물 나와야 되죠. 그리고 거래당사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법률행위가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알선, 소개하는 거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그림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양가로 이거 보시면 됩니다. 중개행위 성격 나와 있어요. 중개행위 성격은 무슨 행위? 사실행위라는 거예요. 사실행위. 밑줄 긋고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돼. 자, 판례보기 있죠. 판례보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의 끝에 자, 사실행위가 뭐냐, 중개행위가 뭐냐 그 말이죠.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참고학습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보조적인 준비행위 밑줄. 보조적인 준비행위 그리고 독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로서의 행위. 사자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서의 행위. 민법의 시간에 다 나옵니다. 이 사자는. 혹시 처음 하시는 분은 또 뭐 하는 또 사자인 줄 알고 또 할까봐.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상행위. 이게 상인으로서의 행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말아두십니다. 그럼 뒤에 넘겨보면은 중개 종류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뭐 나온다든지 그 정도 요약집에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나중에 이제 한 번씩은 만날 겁니다. 일단은 언젠가는 만납니다. 중개 종류는 지금 보지 말고 일단 뒤에 넘어가서 자, 중개와 구별되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 위임, 고용, 현상광고, 도급 이것도 요약집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양가로 5번에 중개 대상 권리가 되는 요건인데 요거는 중개 대상물 하고 나서 밑줄 긋겠습니다. 그게 더 편합니다. 지금 밑줄 긋게 아니고 중개 대상물 그 파트 하고 나서 밑줄 긋을 거니까 그때 밑줄 다시 긋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어디로 보냐면 31페이지에 거기 공인중개사 있죠. 공인중개사법 이 법입니다. 이 법 밑줄 긋고 쭉 가가지고 자격취득 밑줄 긋고 자격취득한 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서 중개업이 나옵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긋고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 밑줄 긋고 자, 중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업.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쌍방으로부터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일 필요는 없고 일방 당사자 의뢰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일방 당사자 의뢰도 중개업이 된 것이다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줄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 행위를 하고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중개업으로 볼 수는 없다. 계속 반복성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판례에서 다시 한 번 더 판례에 보면은 업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글자 색깔 다른 거 있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질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는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 자, 그 다음에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냐? 이법 공인중개사법 밑줄 긋고 개설 등록한 자. 자, 오른쪽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나와 있네, 그죠? 두 번째 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불특사인 개업이 있죠. 그리고 법인인 개업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아두고 그다음 박스 밑에 용어정의 밑에 보면은 특수법인이라고 있어. 누구냐면은 다른 법률 규정, 다른 법 근거로 해가지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말합니다.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농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밑에 박스에 좀 있긴 한데 일단 그렇게 말아둡니다. 이번 순환에서는. 자, 뒤에 넘어가서 표, 이거 비교 이런 거는 뭐 볼 필요 없고 일단 5번의 소속 공인중개사 보세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중개 업무, 수행 업무 보조하는 사람 누구도 포함되냐면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포함.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중개보조원은 누구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개업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단순한 업무 보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35페이지에 중개보조원. 자,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니까 중개대상물 나와 있죠. 자, 중개대상물 조금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몇 조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3조까지가 총칙입니다. 중개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중개대상물은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중개대상물이 되어야지만 중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개대상물이 되어야지만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정하는 기준이고 그리고 이 중개대상물은 아무나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고유 전속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중개를 해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에요. 그거는 무등록입니다. 처벌받습니다. 누가 신고하면.
일단 개업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물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 중개 대상 물은 우리법 적용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법 적용받는다. 그러니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했죠. 그러면 중개사법 적용받고, 만약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가지 물건 말고 자동차를 중개해줬어요. 중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중개해줬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른 법을 적용받습니다. 아무리 개업이라도.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법률이 있죠. 법률에 밑줄 거 보세요. 법률에다가 토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어.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시행령이 3가지가 있잖아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에는 요 2가지가 있고 시행령에는 이 3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다. 구분하셔야 돼요. 시행령에도 중개대상물이 규정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법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입관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한다?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부터 해가지고 토지와 건축물만 적어볼게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면은 그 토지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위에 지상 공간과 지하 공간, 요거 2개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 합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되어 있어요. 관리감도 가능한 범위에 미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건 민법에서 나오니까는 그런 거고. 그런 걸 지문으로 우리 뭐 시험에 잘 내진 않습니다. 근데 알아둬야 될 건 요거예요. 토지의 거래 단위. 토지는 그러면 어떻게 거래하는 게 원칙이냐면 필지 단위로 거래하는 게 원칙이에요. 한 필지, 2필지 단위로 거래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 표, 중개 대상 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 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 이런 표가 총 이제 중개대상물 관련해 가지고 5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5개의 표만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필지 단위로 거래하니까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될 거 아니에요. 필지 단위로 거래하니까 이런 표현은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표현이고, 한 필 토지 일부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중개대상물이 이제 안 되는데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은 구체적으로 한 필지 토지 일부의 양도 파는 거 안 됩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를 분필하기 전에는 양도 안 된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같은 담보 물건의 설정 안 됩니다. 그리고 시효 취득이라고 있어요. 토지 시효 취득 요거 안 됩니다.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되겠죠? 그러니까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필지 토지 일부의 이전 뭐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도 되는 게 있습니다. 되는 거 뭐가 되냐면, 자, 용익물건 있죠. 용익물건 3가지 뭐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런 건 됩니다. 일부라도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때 시험 문제에 만약에 한 필지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이래 나왔어요. 이게 됩니까? 됩니다. 여기 되잖아요. 한 필지 토지의 저당권 설정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판례가 하나 있는데, 주택이 철거가 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이라고 있어요. 토지를 대신 받는 권리 대토권.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X. 뭐에 불과하다? 지위에 불과한 거예요. 특정되지가 않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지위에 불과한 것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요 대토권 안 됩니다.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건축물. 자, 건축물 같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토지한테 토지와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토지한테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외부
외부와의 분단이 있어야 돼요. 막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기둥. 플러스가 지붕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 벽, 주벽까지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축물이 되려면. 이게 건축법하고는 좀 틀립니다. 건축법은 나중에 배우면 아실 거예요. 요거랑 다릅니다. 일단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지 민법상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거래 단위는요. 어떻게 거래합니까? 한 동, 두 동. 건물은 한 동, 두 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물 한 동, 두 동.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지요. 근데 집합 건물인데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은요. 네, 호 내지는 실 단위, 호실, 호 내지는 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집합 건물, 아파트. 자,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요게 이제 시험 나오는 건데 중개 대상 물의 여부. 자, 첫 번째가 한 동 건물 전부는 당연히 중개대상물 되겠습니까? 되죠. 자, 한 동 건물 일부는 안 된다. 어떤 경우 안 됩니까? 양도, 담보물건. 뭐 우리 집 아파트 101동 101호인데 안방이 좀 크다고 해가지고 안방만 저장고 설정해 주세요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에 가라 그럽니다. 당장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파트 101동 101호를 전체를 잡아야 돼요. 저당권은. 자, 그 다음에 한 동 건물 그러면 일부라도 되는 거 있네. 뭐가 되겠습니까? 예, 전세권이랑 임차권이에요. 자, 지상권, 지역권은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건 토지에 관한 권리입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입니다. 아예 지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한동 건물 일부의 지상권 설정이 틀린 거예요. 자, 한동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이 되는 거죠. 됩니다. 전세권 설정.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밖에 이제 쉽게 이동이 용이한 이동형으로 되어 있는 차량, 주택 같은 이런 지문은 중개대상물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컨테이너 박스도 쉽게 뭐 됩니까? 이동 가능하니까 이게 정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동 가능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요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되겠습니까? 예, 미등기 무허가 건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건물이 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판례가 있는데 판례 자, 콘크리트 집안 위에 이렇게 철골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 덮고 3면이나 2면에 이렇게 유리나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막은 그런 셀프 세차장 있잖아요. 그죠? 그런 셀프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거죠. 나사만 풀면은 풀리잖아. 그죠? 그래서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 요거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이 안 되는 거지. 쉽게 분리 가능하니까. 자, 그리고 영업시설이나 비품 같은 이런 유형적 재산적 가치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거래처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같은 이런 무형적 재산적 가치 이걸 세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권리금이라고 그러죠. 예, 권리금 이거 중개상물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권리금은 이 권리금이라는 이 글자뿐만 아니라 안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 있죠? 영업시설 비품 이런 거,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지문에 나옵니다. 그게 지문에 나와요. 권리금이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그 말 자체가 지문에 나오니까 그것도 같이 암기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기존의 건축물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되겠습니까? 네, 되죠. 근데 장차 건축될 이런 지문입니다.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자,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자, 요거는 특정이 된 거죠. 아직 완공되진 않았지만 특정이 된 겁니다. 이런 건물들 다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표현이죠. 요거. 자, 그리고 특정 동호수를 정한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거 중개대상물 되겠습니까?
됩니다. 이것도 뭐 특정이 들어가 있어요. 특정 동호수를 정한 분양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아파트 추첨 기일 신청해가지고 당첨되면 분양 예정자가 있어요. 네, 특정이 되지 않은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지위인 입주권이 있습니다. 입주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분양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요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안 됩니다. 이런 판례들이 다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판례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건축물로서 뭐가 있냐면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이라고 있어요. 명인 방법은 이제 아시죠?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공시수단으로서 이제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한 그룹 또는 수목 집단. 이런 표현은 중개대상물이 되겠습니까? 예.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명인 방법 없고 그냥 수목 집단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가 팔릴 때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췄는데 미분리 과실 이런 표현은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요거는 쉽게 이렇게 과실을 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안 되는데 일단 동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학살하고 판례가 막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 시험 지문을 내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잘. 농작물도 마찬가지인데 농작물도 동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학설과 판례 대립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지문에 잘 안 내고 요거는 지문에 냅니다. 시험 지문에 나옵니다. 중개대상물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 좀 봤고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뒤에 거 부분 다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밑줄을 또 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